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63페이지입니다. 목차 2번 보시면 후보지와 이행지인데 되게 출제가 잘 되고 중요합니다. 후보지, 이행지. 자, 후보지, 이행지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용도의 다양성 적어주고요. 용도의 다양성. 후보지와 이행지가 강조되는 이유는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인데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가장 짧게 말씀드리면 용도가 바뀌는 땅을 말해요. 용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아래 박스 있죠. 박스 보시면 토지 종류가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책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옮겨서 봅니다. 자, 토지의 용도가 세 가지입니다. 종류가 크게. 먼저 택지지역, 다음에 농지지역, 그리고 임지지역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세 가지다 대분류가 되고요. 용도를 세분합니다. 택지지역은 다시 우리가 앞에서 봤죠. 택지는 무조건 뭐라고 했죠? 주, 상, 공. 전부 다 안 쓸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 상, 공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농지지역은 다시 세 가지입니다.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선지역, 전답과 세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임지지역은 크게 두 가지가 용제림지와 신탄림지예요. 이렇게 용도가 세분되고 있습니다. 자, 세분된 것이 바로 소분류가 돼요. 물론 용제림지와 신탄림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용제림지는 뭐냐? 주로 나무를 잘라서 가구를 만들어요. 이런 용도가 용제림지가 되고요. 신탄림지는 나무를 잘라서 주로 땔감으로 써서 신탄림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대분류 상호간의 용도가 서로 바뀌는데요. 임지가 농지로 바뀌어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대분류 간 용도가 바뀌는 땅이 바로 후보지입니다. 다음에 용도가 세 번 되고 있죠. 자, 다시 주상공끼리 이렇게 용도가 서로 바뀌어요. 다음에 전답과 끼리 용도가 서로 바뀌어요. 용신끼리 용도가 서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땅이 바로 이행지입니다. 따라서 용도가 바뀌는 땅인데 후보지는요, 대분류 간 용도 변경, 이행지는요, 소분류 간 용도 변경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그대로 묻습니다.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죠. 후보지. 이때는요, 바뀔 땅 이름만 붙여주면 돼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요, 어떤 후보지? 택지 후보지. 다시. 자, 주상공끼리 바뀌어요. 지금 공장이 많은데 공장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대요. 이게 무슨 땅? 이행지. 어떤 이행지? 주거 이행지. 읽을 줄 아시겠죠? 지금부터 연습합니다. 임지가 농지로 바뀌면 어떤 후보지? 농지 후보지.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 어떤 후보지? 택지 후보지. 다시 공업지가 주거지로 바뀐대요. 어떤 이행지? 주거 이행지. 다시 전지가 답지로 바뀌어요. 어떤 이행지? 답지 이행지. 한 번 더요. 전지가 공업지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땅? 얘를 조심합니다. 오늘 몸이 형편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면요, 얘는요 절대 이행지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요, 담을 넘어갔잖아요. 자, 전지는 어디에 속한다? 농지지역이에요. 공업지는 어디에 속하죠? 택지지역이에요. 따라서 전지가 공업지로 바뀐 것은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 어떤 후보지? 택지 후보지입니다. 택지 후보지. 읽을 줄 아시겠죠?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용제림지가 과순지로 바뀌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 이렇게 읽을 줄 아시면 돼요.
자, 우리 시험입니다. 우리 시험 항상 물어요. 임지가 농지로 바뀌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 여기까지가 시험 지문입니다. 다시. 답지 지역이 전지로 바뀐다면 후보지다, 이행지다? 이행지. 여기까지가 우리 지문입니다. 마지막. 전지가 공호지로 바뀌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죠. 얘는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었어요. 아직까지. 예. 이걸 좀만 아시면 돼요. 자, 추가적으로 꼭 알아야 됩니다. 성속도. 다시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요. 바뀌는데 요 화살표 길이 있죠. 길이. 얘가 바로 성속도입니다. 성속도.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아파트 한 대로 싹 다 바뀌는데 빨리 바뀌면요. 성속도가 빠르다라고 불려요. 빨리 바뀐대요.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데 100년 뒤에 바뀐대요. 얼마나 느립니까? 이것을 성속도가 완만하다. 그러면 투자를 하면요. 투자를 하게 되면 성속도가 빠른 게 좋아요? 느린 게 좋아요? 빠른 게 좋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얘는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만약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데 1년 뒤에 바뀐대요. 개발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개발의 정도를 말합니다. 빨리 바뀐대요. 빨리 바뀌면요. 땅값이 급등한다, 천천히 오른다? 급등하죠. 급등하는 이유가요. 빨리 용도가 바뀌면 현재 용도가 중요해요. 바뀔 장래 용도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하잖아요. 이때는요. 용도 전환 후가 중요합니다. 얘가 출제가 잘 돼요. 따라서 성수가 빠른 경우는 현재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장래 용도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용도가 바뀌었는데 100년 걸린대. 100년. 땅값이 급등합니까? 천천히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이때는요. 현재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수도가 느린 경우는요. 용도 전환 전 현재 용도가 중요해요. 시험 잘 나와요. 늘 나오는 지문이 성속도가 완만한 경우에는 자, 현재 용도 얘가 중요한데 싹 바꿔서 완만한 경우에 전환 후 하니까 바뀌니까 틀린 말입니다. 바꿔서 묻잖아요. 우리 시험은요. 여기까지만 물어요. 여기까지. 좀 더 복잡한 것은요. 3월 달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여기까지가 시험에 계속 나오고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설명을 드렸고요. 대분류관 용도 변경 후보지, 소분류관 용도 변경 이행지가 되고요. 한 장 넘겼더니 네모 박스에 있죠. 자, 색칠 네모요. 개념 정리, 성속도가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도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자, 요거 판단합니다. 그러면 용도가 바뀌는 땅이 후보지나 이행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자, 돈 되는 땅은요. 둘 다 돈 되겠지만은요. 자, 더 큰 돈 되는 게 후보지가 큰 돈 될까요? 이행지가 큰 돈 될까요? 후보지가 엄청 큰 돈 되는 거예요. 예. 임지가 택지로 바뀌어요. 멋진 후보지입니다. 또는 얘가 이렇게 바뀐대요. 제가 이거 왜 강조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합격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가시면요. 쉽게 말하면 빨리 큰 돈 벌어야지. 빨리 10억 벌고요. 50억 벌고 100억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후보지의 전문가가 되세요. 후보지. 제가 지켜보니까 후보지는요. 10년마다 한 번은 기회가 와요. 그 땅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후보지의 전문가만 된다면요. 부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입니다. 좀 오래됐어요. 아마 2003, 4년도. 그때 부산입니다. 부산인데요. 그러면 이제 부산에 그 김해공항, 김해 아시죠? 들어보셨죠? 김해 쪽이. 한 15년 전에
부산의 이 김해 쪽에 공항이 있는데요. 김해 쪽에 개발 계획입니다. 바로 경륜장입니다. 사이클장. 자, 전부가 논밭입니다. 농지 임지지입니다. 근데 경륜장 개발되면요, 이게 전부 다 얘들이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바뀐단 말입니다. 예. 그때 정보를 얻고 이 땅을 사라고 제가 요청을 많이 받았거든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땅값 시세가요, 도로 물고 있는 땅이 농지가요, 농지가 땅값이 꽤 올랐더라고요. 땅값 올랐습니다. 오른 땅값이 얼마가 하면요, 그 당시에 땅값이 평당 50만 원이요. 농지가 50만 원이면 좀 비싼 겁니다. 비싸요. 50만 원. 그러면 이 50만 원 갖고 곱하기 200평만 사자. 200평. 정확히 1억 나옵니다. 자, 1억 투자해서 50만짜리 농지를 200평 산대요. 이쯤 사면 여기다가 식당 짓고 모텔 짓고 뭐든 줄 수 있거든요. 땅이 멋져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살려는데 제가 이 당시에 2003년도에요. 학원을 차렸거든요. 한 3억 들어갔어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차린다고 3억을 전부 다 올인해버리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근데 이 땅은 보이잖아요. 지금은 후회합니다. 그때 학원 안 차리고 차라리 이 땅을 올인했더라면 지금은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1억만 준비하면 되는데 1억이 돈이 없어요. 사업에다 투자했으니까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죠? 아파트 팔아야지. 팔아야지. 아파트 융자 받는 게 있으니까 융자 다 끄고 팔아버리면 1억은 돈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었어요. 예. 좋다. 그냥 단가방 살자. 방 칸에 가구 다 옮겨놓고 그냥 몇 년만 고생하자. 아파트 내놨거든요. 겨울철에. 안 팔리더라고요. 팔려고 하니까 안 팔려요. 팔았더라면 땅 그대로 샀습니다. 전부 다 집에다 통보하고요. 큰맘 먹었거든요. 그런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팔았더라면 무조건 땅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겨울철 딱 지나가니까 이미 석 달 지나갔지. 봄철이 돼버렸지. 아파트가 안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딱 석 달 지나니까 거세 땅값이 올라버렸습니다. 50만 원짜리가 얼마로? 80만 원으로 올라버렸어요. 그럼 얼마 셉니까? 1억 6천입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 팔아본들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 바람에 이 땅은 내가 임자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결국은 지나갔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 지났습니다. 마치 부산에서 7년 전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서면 쪽에서 강의를 하면서 언뜻 요 사례를 드니까 지금은 이제 다 포기를 했었는데 그때 한 50대 학생이 아유 교수님 그 땅을 그때 사직을 했었어요. 지금은 땅값 얼마인 줄 압니까? 묻더라고요. 저는 듣기 싫었거든요. 이미 포기한 땅인데 제 속을 막 그냥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듣기도 싫었는데 그 땅요 지금 얼마나냐면요 평당 300만 원 한대요. 샀더라면 몇 배 올랐습니까? 6배 올랐지. 곱하기 6배. 1억 주고 샀더라면요 2년 뒤에 얼마가 되었다? 6억 됐단 말입니다. 6억 됐잖아요. 그래서 야 언제 2년 만에 이 본전 빼고 5억을 모읍니까?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후보지 매력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 5억 먹었습니다. 1억 빼고 5억 벌었잖아요. 5억 벌었다면 뭐 하실래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룸사롱 가야 되겠죠. 양주. 쭉쭉 빵빵 입에 딱 앉혀두고요. 양주 멋지게 밤새도록 마시고 또 뭡니까? 잘 나가는 포르쉐. 멋진 차잖아요. 한 1억 5천 이러면 사잖아요. 그래도 돈이 남습니다. 실컷 쏘고 마셔야 돼요.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1억 빼니까 5억 벌었습니다. 이렇게 딱 한번 튀겼잖아요. 그대로 갖고요. 한 번 더 튀기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다시 남은 돈 5억 남았잖아요. 한 번 더 이런 후보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또 몇 배 오르지? 몇 배? 6배. 얼마가 된다? 30억입니다. 딱 꼭 참고요. 두 번만 튀기세요. 한 번 들어갔다 5억 벌어요. 두 번 들어갔다 5배 더 벌면요 30억을 만들어요. 이런 투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보지는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용도가 바뀌니까요.
바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토개법 공부하시잖아요. 2020년까지가 뭡니까? 제4차 국토종합계획. 그러면 이제 2021년도부터 2040년까지 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생기잖아요. 그때는 앞으로 20년 동안 전국 그림이 다 나와요. 무슨 말이죠? 용도가 바뀐단 말입니다. 그거 연구하세요. 그래서 이런 땅은 과거지만은요. 앞으로 이제 1년 지나면요. 2021년도부터 2040년까지 다 바뀌거든요. 그거 보면서 용도를 연구하세요. 땅이 분명히 보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수도권이나 충청권이나 뭐 지방 홈페이지. 예. 그래서 국토종합계획 보니까 어느 지역이 개발되겠다고 딱 분석한 다음에 그 지역을 계속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그러면 용도가 바뀌게 확 보이거든요. 딱 2번 들어가요. 1억이 얼마가 된다? 30억 된대 말입니다. 예. 맨날 중개에서 0.4%, 0.5%, 0.9% 받아서 언제 큰 돈 모으겠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론 어떤 사람들은요 돈 안 낸다고 하는데 요거 하나만 갖고도요 1억 갖고 30억 쉽게 만들어요. 후보지 위력이고 후보지 매력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합격했다 동네 전문가 또는 지역 전문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크게 놓으세요. 크게. 땅이 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후보지 엄청 매력 있습니다. 예. 사실은요 저도 딱 배우고 있어요. 무엇을요? 5차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저 오늘 수업 끝나면요 역삼역에 미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감정평가사 친구가 있어요. 그 팀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서로 다짐했거든요. 우리가 올해부터 계속 홈페이지, 지방 홈페이지 또는 이제 5차 국토종합계획이 나오면 매주마다 만나서 막걸리 마시면서 분석하자. 분석해서 그래서 무조건 땅 들어가자. 후보지 들어가자.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 시험 합격도 중요하지만은요.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정말 매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후보지 영지 보았고요. 이어서 3번요. 맹지와 대지입니다. 자, 맹지와 대지인데 얘는요. 쉽게 볼게 그림으로 봅니다. 간단해요. 도로가 있습니다. 꽉 막힌 땅이 있어요. 또는 이렇게 입구가 좁은 땅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합니다. 자, 꽉 막힌 땅,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를까요? 맹지. 그럼 이제 도로를 뚫었잖아요. 입구가 좁은 땅이 있죠. 이런 땅은 무슨 땅? 자료형 토지. 자, 대지인데요. 이때 대지는요. 앞에서 봤던 지목이 대가 아니고 요 대는요. 하문이 달라요. 대는 대인데 어디 자가 들어가요? 마치 이 땅방이 반팔 소매 옷처럼 생겼잖아요. 입구가 좁은 땅, 이런 땅을 자료형 대지라고 불러요. 우리 시험은요. 요것만 출제가 돼요. 꽉 막혔으니까 건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도로가 있으니까요. 얘는요. 건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건축 불가능, 건축 가능 요것만 출제가 돼요.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필지와 백지 봅니다. 자, 필지도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었어요. 자, 그럼 필지역지는요. 교재부터 먼저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지는요. 첫 줄 밑줄입니다. 공간정보법상 개념으로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밑줄. 니은번 내려가요. 획지는요. 2줄 밑줄합니다.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밑줄.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지와 백지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땅인데요.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 땅이 권리를 가리키면 무조건 필지가 돼요. 권리가 아니고요. 가격. 가격을 가리키면 무조건 획지가 돼요. 권리는 필지, 가격은 획지다.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땅이 있습니다.
얘가 번지가 10번지 땅이에요. 똑같은 땅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10번째 이 땅은 도대체 이 땅값 얼마 합니까? 묻습니다. 얼마 합니까? 필지예요, 획지예요? 얼마 합니까? 묻잖아요. 뭐지? 획지. 획지. 따라서 이 땅은요, 5억 합니다. 뭐죠? 획지 가격이 5억이다. 가격 가리키면 획지가 돼요. 그럼 이제 5억짜리 땅이잖아요. 그럼 이 땅은 도대체 갑의 땅입니까? 을의 땅입니까? 누구 땅입니까? 누구 땅 묻게 되면 뭘 묻는 거죠? 권리, 필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가격 물으면 무슨 땅? 획지. 권리를 물으면 필지.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돼요. 하나씩 봅니다. 필지는요, 권리를 가리키는데 얘는 어디서 공부하느냐?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이 있죠. 공간정보법입니다. 공간법입니다. 공간정보법에서 한 필지의 조건을 공부하잖아요. 시험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간법 하게 되면 오늘 공부했잖아요. 지난 시간. 학에서 부동산 개념은 무슨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세 가지가 뭐였죠? 법, 경기, 법, 경기. 그래서 법, 경기 중에서 법 나왔죠. 그래서 법률적 개념입니다. (3번이) 중요하죠. 필지마다 뭐가 달라지더라? 권리가 달라집니다. 해서 세 번째,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지가 필요합니다.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들이 공간법 공부하시면요, 대개 한 필지는요, 반드시 구청에, 소관청이라고 하죠. 구청에 10번지, 11번지에 지번을 붙여서 반드시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등록. 그래서 등록 단위가 돼요. 끝났습니다. 필지는 권리를 가리킨다. 그리고 권리를 구분하죠. 반드시 지번을 붙여서 등록시킨다. 등록 단위가 돼요. 반면에 획지는요, 가격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구한다. 똑같은 말로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불러요. 따라서 얘는요,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그러면 법경기, 복합 개념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 경제적 개념이죠. 획지마다 가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격 또는 가격 수준입니다. 가격 또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요. 자, 땅이 하나 있는데, 자, 이 땅 위에다가 주택을 지을까, 상가를 지을까, 공장을 지을까. 자, 땅은 똑같은데요. 주택, 상가, 공장, 용도가 다르잖아요. 용도가 다르면 가격은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용도 단위. 다른 말로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 해서 네 번째 용도 또는 이용 단위가 돼요.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 노란 글씨가 노르시면 늘 나오는 것들입니다. 노란 글씨. 얘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공간법 공부하시면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아닌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에 도움되기 때문에 참고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간법 공부하시면 우리 목기수 교수님이 수업하시잖아요. 절대 그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하더라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살짝히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공간법 공부하시면 한 필지의 성립 조건입니다. 2차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에 도움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필지 성립 요건이 뭐냐?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
자, 거기에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염소 등번 목축입니다. 염소 등번 목축이다. 얘가 뭘 말하냐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춘천 가기는 쉽잖아요. 교통이 좋으니까. 서울에서 저기 경부선 타고 경주 자주 못 가시죠. 뭐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경주 쭉 내려갑니다. 경주가 있어요. 경주 바로 가기 직전에 조그만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 직전에 건천 지역이 있습니다. 건천. 아는 분은 아시더라고요. 저는 한 서너 번 가봤습니다. 아주 옛날이에요. 건천에 아주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목장이 있거든요. 자, 사유지 임야에다가 하늘을 통째로 이제 목장으로 이제 이용하는데요. 이름이 멋집니다. 이름하여 OK 목장입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가봤는데요. 이 OK 목장은요. 자, 경주에 싹 빠져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요. 중간에 주차를 받거든요. 그 당시에 하루 주차가 1,000원입니다. 비싼 건 아니잖아요. 하루 1,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원 주고 딱 차를 몰고 올라갔습니다. 그 중턱에 길이 잘 닦여져 있다고요. 차를 딱 세우니까 경치랑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목장이니까 뭔가 동물을 기르는 거 맞잖아요. 어떤 동물 기를까요? 예, 눈치 빠른 분은 염소 하시는데요. 염소는 아니고요. 바로 말을 길러요. 말을 방목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말들이 마구막 뛰노는 거예요.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창문을 공기가 하도 이 운전석 옆에 창문을 쫙 내렸는데 시급했어요. 갑자기 말 대가리가 훅 들어서 받쳐버렸거든요. 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니까 말들이요. 사람을 좋아해요. 되게 좋아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OK 목장은요. 이 말들을 분양하더라고요. 수많은 말들을 마음대로 풀어놓고요. 그래서 이 말꼬리 있죠. 말꼬리에다가 여기다가 번호표를 딱 붙여놨는데 제가 본 번호가 29번입니다. 그럼 이 목장 중간중간에 방갈로가 쭉 있더라고요. 방갈로요. 특히 서울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 말들을 1번, 2번 분양받아서 1년에 한 계절마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가족들 데리고 왔어요. 방갈로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말들 쉽게 주고 타고 놀고 하면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박 2일, 2박 3일로 지내다가 가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어쩜 가족끼리 말들을 분양받아서 놀다 가니까요. 결국 뭡니까? OK 목장은 말꼬리표에 번호표를 붙여서 목축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싹 바꿔서 이제 염소 등번 목축은 염소 등에 번호표 따라서 목축한다. 금방 암기되겠네요. 염소 등번 목축. 암기가 됐잖아요. 하나씩 봅니다. 이때 자, 얘는요. 니은자를 고치면 됩니다. 한 필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집안이 연속돼야 됩니다. 집안이 어긋나면요. 이러면요. 두 필지가 됩니다. 집안이 똑같이 연속이 돼야 됩니다.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다르면요. 두 필지입니다.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뭐죠? 등기가 동일해야 됩니다. 등기. 지번이죠. 지번도 동일해요. 지번이 다르면 두 필지입니다. 뭐죠? 지목입니다. 지목도 동일하지. 지목이 다르면요. 두 필지가 되는 거예요. 축척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동일해야지 한 필지가 된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그대로 염소 등의 번호표에 따라서 목축하자. 염소 등번 목축하니까 그대로 암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요. 공법이건 민법이건 학교론이건 해서 꼭 강의 들으면서 암기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치더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항목이 많으면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미리 암기를 연상해서 만들어 놓으면요. 막판에 암기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제가 소개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 보시면요. 64페이지죠. 두 번째 작은 시실레몬 있죠. 한 필지에 성립 요건이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연, 소, 등번, 목, 축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연속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등기가 동일할 것, 그다음에 번, 지번이 동일할 것, 그다음에 목축, 지목이죠. 축척입니다. 염소, 등번, 목축 그대로 나오잖아요.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어서 5번 넘어가죠. 5번은요. 나지와 갱지가 나와요. 6번은요. 금부지가 나와요. 자, 나지와 금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지와 금부지입니다. 그림으로 이해하죠.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 나지가 됩니다. 금부지는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으면요. 얘가 금부지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금부지, 건물이 없으면 나지가 되고요. 금부지 먼저 볼게요. 금부지.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건물이 노후화됩니다. 이 건물이 30년 지났대요. 낡아 빠진 건물입니다. 이때 낡은 건물이 토지에 부담을 줘요. 그러면 낡은 건물이 토지에 부담을 주는 만큼 토지 가치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내려가면요. 감가가 돼요? 정가가 돼요? 감가. 따라서 낡은 건물이 토지에 부담을 준다. 이가 바로 건부 감가입니다. 얘가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복합부동산 결합이 되었잖아요. 낡은 건물이 있으면 무조건 건물이 있는 만큼 토지 가치가 떨어집니다. 건부 감가가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왜는요, 낡은 건물인데 오히려 땅값이 올라갑니다. 얘가 뭐죠? 건부정가입니다. 건부 감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낡은 건물이 오히려 땅값을 끌어올린다. 건부정가가 예외가 됩니다. 이 예외까지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요, 만약에 강남의 어느 지역에 허름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가 앞으로 재개발된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재개발된다면 땅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엄청 올라가죠. 이것이 예외 건부정가입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린벨트예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은요, 그린벨트가 낮으면요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린벨트는요 낮이가 나쁜 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린벨트는 항상 취락지구 주택을 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땅은요 규제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린벨트 지역은 오히려 건물이 있는 땅이 더 비싸다 말입니다. 건물정가입니다. 수몰지역입니다. 수몰지역. 얘도 출시됐습니다. 언제? 9회 때요. 얘가 뭐냐? 예를 들면요. 자, 저기 아주 작은 농촌 지역입니다. 자, 농촌 지역이 여기다가 이만큼 댐을 만들어요. 댐 공사를 하게 되면요. 댐을 만들어서 자, 댐을 열어버리면 이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만큼은 뭐가 됩니까? 수몰지역입니다. 수몰지역. 수몰지역. 수몰지역이 만약에 낮이라면요. 그냥 여기다가 댐 만들고 방류하면 되거든요. 물을요. 그런데 군데군데 농가가 있다. 농가가 있습니다. 얘가 뭡니까? 바로 수몰지역의 소수 잔존자예요. 소수 잔존자 보상입니다. 낮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군데군데 소수 잔존자가 있다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별도로
이주대책을 준비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이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이사비, 생활보상, 각종 이렇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때문에?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요, 건물이 있어도 보상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건부 정가. 더 많은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건부 정가 예배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건부작이 되면 건물이 있으니까 원칙은 건부 강가, 예배대로 건부 정가가 있다.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거든요. 참고로 오늘 받으신 프린트 있죠? 자료 프린트. 자, 프린터는 문제가 13번까지인데요. 요거 오늘 수업만큼 지문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요, 꼭 그날 해결하세요. 그래서 수업 들은 만큼 보시면요, OX도 있고 단답형 빈 괄호가 있잖아요. 뒷페이지 보시면 해답, 해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제가 풀지는 않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절대 이거 모으시면 안 돼요. 가장 잘하는 사람은요, 오늘 수업 듣고 요거 집에 가서 다 정리하고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료는 절대 모으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떤 사람은요, 차곡차곡 모으거든요. 자료를 모으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잘하는 사람은요, 딱 정리하고요, 버려버립니다. 예. 이런 자료는요, 절대 모은다고 해서 실력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해결하시고요. 참고로 12번 문제 봅니다. 12번만 보도록 할게요. 12번. 건부 정가 나왔죠. 건부 정가가 나타나는 경우로서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맞죠. 재개발 구역의 지정 맞잖아요. 소수 잔존자 보상 지역의 결정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지문이 O가 됩니다. 방금 모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12번 지문이 언제 나왔다? 우리 시험은요, 좀 오래되었거든요. 9회 때 출시되었습니다. 지문 확인했고요. 자, 이어서 교재 봅니다.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건부지 봤으니까 5번 올라가죠. 나지와 갱지. 나지와 갱지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기업은 일본, 니은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입니다. 다시 1번은 두 가지가 있죠. A번 저지, B번 갱지 해서 저지와 갱지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나지입니다. 나지. 자, 요거 전부 다 한꺼번에 비교합니다. 다시 그림 봅니다. 건물이 없잖아요. 맨땅. 우리나라는요, 실무적으로 맨땅이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땅을 무조건 낮이라고 불러요. 예. 건물이 없다. 무조건 낮이라고 불러요. 실무적으로. 맨땅은 전부 낮인데, 일본에서는요, 맨땅이면 어떤 경우는 저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갱지가 된다.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차이가 뭐냐? 차이만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공법상 제한과 사법상 제한입니다. 결론입니다. 둘 다 OO가 되면 저지가 돼요. 자, 갱지는요, OX가 돼요. 요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문장 만들어주면 돼요. 1번에서 저지란 공법상 제한도 받으면서 사법상 제한도 둘 다 받는 맨땅은 저지가 되고요. 갱지는요, 공법상 제한은 받지만 사법상 제한은 받지 않는 맨땅을 갱지라고 불러요. 결국 양자의 차이점은요, 얘가 달라져요. 얘가요. 요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대로 하게 되면요, 억지로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해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상업지역이었습니다. 용도가 무슨 지역? 상업지역입니다. 용도가 무슨 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공법상 용도가 둘 다 상업지역이잖아요. 이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상업지역 제한받고 있잖아요. 둘 다 상업지역인데 이때
A도 맨 땅입니다. B도 맨 땅입니다. 위에 건물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맨 땅. 우리나라는요, 얘도 낮이, 얘도 낮입니다. 실무적으로. 둘 다 낮인데요. 어쨌건 A도 상업지역, B도 상업지역, 둘 다 뭐죠? 상업지역 제한받고 있잖아요. 이제 얘가 달라집니다. 이 사법상 제한이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시면 민법에서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A라는 땅은 맨 땅인데 얘는요, 민법상 제한물권, 즉 지상권이 설정이 되었대요. 이 땅은요, 지상권이 전혀 설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지상권이 설정이 되었다. 지상권이 설정이 안 되었대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지상권이 설정된 땅이 좋아요? 설정이 안 된 땅이 좋아요? 안 된 땅이 가장 좋은 땅이잖아요. 이거 설정되면요, 제한 엄청 받는 겁니다. 이렇게 자 사법상 제한 물건이 설정되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물건이 설정이 되었다. 이런 땅이 저지입니까? 경지입니까? 저지. 얘가 바로 저지가 돼요. 제한 물건이 설정된 땅은 저지가 됩니다. 아무런 제한받는 권리가 없다. 지상권도 없고 전세권도 없고 또는 지역권도 없고요. 이런 땅은 무슨 땅? 경지. 구분되시겠죠? 따라서 제한물이 설정된 그만큼 제한받는 게 많잖아요. 이런 땅은 저지가 되고 일본에서는 같은 몇 땅인데 제한받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대요. 경지가 됩니다. 결론 시장 가치는요, 저지가 가치가 큽니까? 경지가 큽니까? 어느 게 더 비싼 땅이다? 경지가 더 값어치가 크대 말입니다. 아무런 제한받는 권리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이런 차진 때문에 굳이 저지와 경지로 비교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만 비교하시면 돼요. 다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처지를 봅니다. 낮이란 두 줄 밑줄 하세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밑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낮이를 두 줄 끊는데요. 요거 조심하세요. 우리나라에서의 낮이는요, 항상 어떻게 출발하느냐?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표준지 평가는요, 무조건 낮이 상정평가입니다.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표준지 공시지가는 무조건 낮이로 보고 평가해요. 낮이. 모든 표준지는 낮이를 조건으로 평가합니다. 요때 요 낮이 있죠. 요 낮이. 얘가 밑줄 두 줄 껐잖아요. 방금 두 줄. 토지 위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해서 밑줄 껐잖아요. 당연히 이 땅은요, 용도지역이 있으니까 공법상 제한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낮이는요, 밑줄 껐잖아요. 지상권 등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얘가 우리나라에서의 낮이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의 낮이가 돼요. 법제적으로. 그러면 OX네. 이것이 일본어로 올라가면 저지를 말해요. 갱지를 말해요. 갱지를 말해요. 갱지를요. 일본에서는 갱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얘가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얘가 출처입니다. 우리나라의 낮이를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요. 다음 페이지부터는요, 자, 별도로 어려운 말 없으니까요, 체크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7번요. 소지. 소지는요, 첫 줄 밑줄 하세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밑줄. 개발 안 된 땅. 개발 안 된 땅. 주로 농지나 임지를 말해요. 이런 것들이 소지가 되고요. 선화지는 밑줄입니다. 고압선 아래의 토지 밑줄. 고압선 아래 일정 구역 토지가 선화지가 되고요. 포락지는요, 첫 줄 끝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밑줄. 그래서 하천화된 부분의 토지가 포락지가 되고요. 다음에 10번. 법지는요, 기업번 법지 보게 되면 첫 줄 끝에 보시면 경사진 토지 밑줄.
경사지. 경사진 토지가 법지가 되고요.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 빗줄. 여기까지가 법지를 가리킵니다. 빈지는요. 첫 줄 보시면 해변 토지 빗줄. 해변가 토지가 빈지가 되고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밑줄입니다.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 빗줄. 여기까지가 빈지가 되고요. 다음에 11번요. 공지는요. 공지는 두 번째 줄 보시면 건물 짓고 남겨둔 토지, 건물 짓고 남은 토지가 공지가 되고요. 12번 들어갑니다. 유유지와 휴한지와 공한지인데요. 먼저 기업번. 유유지는요. 놀리고 있는 밑줄, 노는 땅이죠. 놀리고 있는 토지가 유유지가 되고요. 휴한지는요. 쉬게 하는 밑줄. 따라서 자,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가 휴한지가 되고요. 공한지는요. 한 줄 모두 밑줄입니다. 도시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집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된 토지가 공한지입니다. 다음에 한계지는요. 첫 줄 끝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의 토지가 바로 한계지입니다. 한계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은 마치겠는데요. 마치기 전에요. 짧게 1분 동안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세 가지만 언급하고 또 올려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는 꼭 돌려야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 학예의 부동산 개념은 어떤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세 가지가 뭐였죠? 법, 경, 기. 꼭 돌리시고요. 자, 분류 넘어가세요. 중요한 것.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 이행지의 공통점이 뭐였죠? 용도가 바뀌는 땅이 후보지, 이행지입니다. 또 공통점은요. 용도가 바뀐다면요. 뭐지? 성숙도. 빨리 바뀐다? 빠른 경우. 천천히 바뀐다? 느린 경우. 성숙도가 빠르면요. 전환 후가 중요합니까? 전환 전이 중요합니까? 전환 후. 성숙도가 완만하다면요. 전환 후가 중요하다? 전환 전이 중요하다? 전환 전이 중요하고요. 또 후보지 이제 다른 점은요. 다른 점 뭐라고 했죠? 대분류간 용도가 바뀌면 후보지. 소분류간 용도가 바뀌면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필지와 획지입니다. 필지, 획지. 자, 필지는요. 자, 권리를 가리키면 무슨 땅? 필지. 가격 가리키면 획지. 따라서 필지는요. 권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관청에 등록 단위가 돼요. 반면에 획지는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 된다라는 점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 번 더 세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요. 바로 부동산 특성과 또 경주론, 수요공고 개념까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